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정말 많은 커플들이 관계 후에 임신이 된 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토닥이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끙끙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는 임신을 준비 중이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드디어 임신이 된 건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에 작은 증상 하나에도 마음이 두근거리시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신 극초기 증상과 착상열, 착상통, 그리고 임신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임신 극초기 증상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특이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임이 확실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서 다음 생리가 나올 때까지 뭔가 속이 안 좋고 가슴도 붓는 것 같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임신 극초기 증상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증상은 너무나 비특이적입니다. 사실 아무런 증상 없이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증상들은 배란 이후에 생리가 나오기 전까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원래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서 그렇게 속이 안 좋다고 임신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임신 증상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입덧이실 텐데, 입덧은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임신에서 증가하는 임신 호르몬 HCG라는 호르몬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충분히 증가하려면 임신 6주 정도? 보통 시간이 좀 걸려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 생리 예정일 이전 시간에는 입덧이 나타나기엔 너무나 이른 시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착상열과 착상통은 임신의 명백한 증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임신인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착상열이었는지 부정출혈이었는지 착상통이었는지 그냥 일시적으로 배가 아팠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신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임신이 된 경우에 3분의 1 미만에서 소수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여성분은 생리주기가 30일입니다. 30일의 생리주기를 가지고 있다면 뒤에서 14일을 뺀 이 날짜가 배란이 된 날짜예요. 정자는 생존기간이 최대 5일까지 가능하고 난자는 배란이 된 후 최대 2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임기는 배란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5일, 뒤로 2일, 이 기간이 가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란 2일 전인 이날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착상열은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야 하니까 관계 후 2일 뒤인 배란일에 난자가 나와서 수정이 되겠죠. 그럼 수정이 된 날부터 평균적으로 7일, 길게는 10일 정도 후에 착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쯤에 착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착상열은 또 소량이라서 피가 흘러나와 증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착상열은 수정 후 10에서 14일 정도 지나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간 정도가 되어야 착상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착상통도 마찬가지로 우선 착상이 되어야 통증이 생길 테니까 적어도 이 기간은 되어야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너무 일찍부터 막 관계하고 3일 지난 이런 날에 출혈이 있는데 이거 착상열 아닐까요? 속이 안 좋은데 저 임신인 거 아닐까요? 너무 일찍부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신을 확인하는 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피검사로 임신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임신 테스트기도 병원에서 하는 피검사도 이 착상이 되고 나서 분비가 되는 임신 호르몬 HCG를 검출하는 검사인데요. 이것 외에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울렁거림이나 가슴 붓는 거나 설사하는 거나 이런 증상들은 다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른 이유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착상열이나 착상통도 그냥 다른 이유로 인한 부정출혈이 생겼다든지 아랫배 통증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으로는 나 임신됐구나 이렇게 절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논이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부터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로 고민하고 고통받지 마시고 일단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임신 테스트기는 언제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요? 만약 평소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었던 분이라면 생리 예정일에 생리가 없을 때 그때 검사를 해보시고, 생리가 불규칙했었다면 마지막 관계하고 나서부터 21일이 지났는데도 생리가 없다면 그날 검사를 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얼리 임신 테스트기라고 생리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구로 딴 것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비싼 게 있는데, 이건 생리 예정일보다 6일 먼저 검사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것도 역시 착상 이후에 분비되는 임신 호르몬을 더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착상이 되지도 않았다면 검사를 해보는 의미가 없겠죠. 다시 달력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여성분이 만약 18일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16일에 배란이 되었으니까 18일에 바로 수정이 되었겠죠. 수정 후 7에서 10일이 지난 후에 착상이 된다고 하면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착상이 되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생리 예정일보다 6일이나 먼저 얼리 테스트기를 써보시고 임신 아니라고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생리 예정일까지 기다렸다가 검사를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테스트기는 아침 첫 소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잠자는 사이에 농축된 소변에 임신 호르몬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침 첫 소변을 놓쳤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참은 소변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스트 이후에는 1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0분 지나서 막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봤더니 2줄이다. 이런 걸로는 임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10분 이내의 결과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도구이지만 가끔은 또 오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이게 자꾸 달라진다면 병원에서 피검사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피검사가 정확한 임신 확인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기 사용기한 지난 거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요즘은 성관계 시작하는 연령이 매우 낮아졌죠. 평균 13.6세라고 발표가 나와서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이 13.6세면 뭐 그거보다 더 이른 나이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하고서는 임신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할지는 이 매일 지식인에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아이들에게도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콘돔을 잘 사용했으면 더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